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전기차 회사 Arrival의 합병 발표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Arrival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Arrival은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Arrival이 스펙 회사 CIIG와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 합병 시기는 Q1 2021년입니다. 요즘 SEC의 승인 시간이 스펙을 통한 IPO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올 초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CIIG의 티커 심볼은 CIIC입니다. CIIC는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rrival의 자동차 라인업은 밴, 버스, 소형차입니다. 밴은 상업용으로 쓰이는 배달용 밴을 만들고 있고 UPS로부터 선주문 물량이 있고 다른 회사들과도 주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선주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엠버라는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문에 관해 협상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문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Arrival이 공개한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가치는 합병 후 약 54억 달러가 됩니다. Arrival의 2024년 예상 매출이 14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 가치는 earning multiple로 보면 0.4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보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Arrival은 6,600만 달러를 투자받게 됩니다. 스펙이 상장을 통해서 2,600만 달러는 모금하고 4,000만 달러는 파입을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기존 Arrival 투자자들은 합병 후 새 회사의 지분 88%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스펙 투자자들은 Arrival의 지분 12%를 6,600만 달러를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Arrival의 합병 조건을 보면 다른 스펙들과는 달리 스펙 투자자들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펙 회사들이 합병 회사들의 지분을 약 20%가량 받게 되는데 비해서 Arrival은 12%밖에 스펙에 팔지 않은 것은 Arrival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Arrival이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회사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rrival이 이번에 스펙과 합병을 하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Arrival의 유명한 투자 회사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점과 세계 최대 택배 회사인 UPS가 화물 배달에 쓸 전기차 밴을 10,000대 선주문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UPS는 Arrival하고 2016년부터 배달에 필요한 중형 사이즈 밴과 대형 사이즈 밴을 같이 개발해 오고 있었고 중형 사이즈 밴을 10,000대 선주문한 상태입니다. 추가 주문으로 10,000대를 더 오더하는 옵션도 있고 UPS가 Arrival이랑 맺은 가계약의 총액은 12억 달러가 됩니다. UPS 계약은 UPS 측에서 캔슬하거나 트럭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이기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공동으로 전기밴을 개발해 오고 있고 UPS와의 계약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다면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계약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이미 12억 불의 오더 부킹이 있다는 것은 Arrival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또 하나의 스타트업인 Rivian이라는 회사가 아마존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선주문으로 10만 대의 배달용 밴을 오더 받았습니다. Arrival은 아마도 Rivian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선주문 물량으로만 보면 Rivian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두 회사 모두 스타트업들이고 양산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Rivian이 Arrival보다 훨씬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뛰어나서 아마존이 Rivian한테 엄청난 양의 선주문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존은 Rivian에 투자도 하면서 많은 양의 선주문을 하므로 앞으로 몇 년간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독점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존의 주문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Rivian은 당분간 다른 회사들과 거래를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Arrival은 영국 회사이고 유럽과 미국에 공장을 다 짓고 있어서 유럽적 세일즈맨
점에서는 더 유리한 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라이블은 또 현대와 기아차로부터 1억 유로의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맺어서 어라이블의 기술과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진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카누가 있습니다. 카누의 계약과 어라이블의 계약이 다른 점은 현대와 기아차는 카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없었지만 어라이블한테는 투자를 해서 지분을 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블랙락은 투자 회사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 블랙락도 어라이블에 현대 기아차와 비슷한 금액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 회사도 실수도 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망하는 투자가 있기도 하지만 이처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나 투자 회사가 어라이블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어라이블이 투자자들한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라이블은 영국에서는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어라이블을 영국의 테슬라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테슬라랑 가장 비슷한 점은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자동차 제조 과정에 있어서 많은 혁신,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을 더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조에 필요한 자동화 머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요즘 비즈니스 키워드가 된 Vertical Integration을 통한 자동차 제조의 모든 공정과 주요 부품들을 자체 생산함으로 전기차의 성능 향상과 제조 공정의 효율성,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하드웨어로 생각하지 않고 AI와 첨단 기술로 제어되는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테슬라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어라이블도 테슬라와 같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라이블의 회사 소개를 보면 어라이블은 자체적으로 전기차에 쓰이는 주요 부품들을 생산해내고 이런 부품들이 중형 밴이나 대형 밴 혹은 버스를 생산할 때도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체 생산 부품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라이블은 또 자체적으로 자동차 바디나 내장재도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더 좋은 합금이나 바디 머티리얼을 원료비도 더 싸게 그리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들의 숫자들도 줄이므로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케이트보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것이 전기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들, 모터, 배터리, 악셀 등이 이미 조립된 형태로 영상의 그림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드라이브 혹은 파워트레인 부분과 배터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높낮이나 악셀 축 간의 거리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어라이블이 만드는 모든 차종에 공통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발해 놓으면 연구 비용도 절감되고 간단한 조작으로 다른 차종도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제조, 테스트 등의 과정을 정형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라이블이 다른 모든 전기차 회사 혹은 자동차 회사들, 테슬라도 포함해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마이크로 팩토리 컨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라이블이 자체 개발 생산하는 주요 부품들이나 새로운 소재,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등의 핵심 기술들이 마이크로 팩토리로 vertically integrate 되어서 더 빠르고 더 적은 비용으로 로컬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를 대량 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는 어셈블리 라인을 발명해서 자동차를 양산해냈고 최근에는 토요타가 이 자동차 어셈블리 라인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동차 어셈블리 라인의 최첨단 기술과 제조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 제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어라이블은 지난 100년간 자동차 산업과 함께 발전해왔던 어셈블리 라인을 미래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마이크로 팩토리라는 어프로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팩토리 컨셉은 지금까지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고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이크로 팩토리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사람들이나 기계들이 쭉 늘어서 있는 어셈블리 라인 대신 셀이라고 하는 구역을 만들고 그 셀 안에서 정형화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과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최대한 자동화를 극대화하는 제조 방법입니다. 셀 간의 이동은 그 역시 자동 셔틀을 사용해 이동합니다. 어라이블은 이 마이크로 팩토리를 통해서 자동차 제조의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팩토리를 사용하면 보통 자동차 공장에 비해서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10분의 1의 넓이만 필요하고 3교대가 아닌 2교대로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인트샵 등도 필요하지 않아서 자동차 공장이 아닌 일반 웨어하우스 안에도 마이크로 팩토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 비용은 기존 자동차 공장에 비해 50%만 필요하다고 하고 공사 기간도 마이크로 팩토리당 6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라이블의 주장대로라면 마이크로 팩토리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혁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라이블이 10개의 마이크로 팩토리를 짓는 비용과 공사 기간, 생산량을 폭스바겐의 폴란드 공장과 비교해보면 생산량은 1년에 10만 개의 벤으로 같습니다. 공장 부지는 11분의 1만 필요하고 공장 비용은 10개의 마이크로 팩토리가 4억 4천만 달러이면 폭스바겐 공장은 9억 5천만 달러로 2배 이상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영 비용도 2배 차이가 납니다. 공사 기간은 10개의 마이크로 팩토리는 6개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기존 공장은 36개월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추측인데 기존의 자동차 공장은 어셈블리 라인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새 건물을 짓고 계속 연결해 나가야 하는데 마이크로 팩토리는 각각이 독립적인 공장이니까 10개의 공장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라이블은 영국의 벤 마이크로 팩토리를 하나 건설하고 있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버스 마이크로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버스를 생산할 계획이고 중형과 대형 벤은 영국 공장에서 내년 3분기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개의 마이크로 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어라이블은 이런 최첨단 기술과 마이크로 팩토리의 효율을 이용해서 적은 생산량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로우 코스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라이블의 매출 프로젝션을 보면 2022년에는 매출 10억 불, 2023년에는 50억 불, 2024년에는 140억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을 14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공격적인 계획은 다른 전기차 회사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이 더 필요한데 어셈블리 라인이 있는 기존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라이블에서 이런 급성장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허세이거나 아니라면 마이크로 팩토리와 자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국 제1의 유니콘 기업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성장 계획을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워크 같이 고공행진을 하던 최고의 스타트업들도 상장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부풀린 매출과 성장세가 다 거짓으로 들통이 나서 상장도 연기되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해버린 그런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회사들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팩체킹하고 너무 좋기만 한 예상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도 해봐야 합니다. 합병 조건을 보면 어라이블은 남아있는 현금이 6,900만 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더 받던지 스펙 딜을 통해 합병을 통한 상장을 하던지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기는 합니다. 새로운 펀딩이 필요하다는 상태라고 해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성장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펀딩이 필요한 시기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라이블도 새로운 자금 수요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스펙을 통한 합병을 해서 상장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 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래는 간단합니다. 스펙을 통해서 어라이블은 6억 불의 현금을 수혈받고 스펙 주주들은 12%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합병 후 어라이블의 회사 가치는 54억 불이 됩니다. 다음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라이블은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 수준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주가에도 그런 프리미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추측으로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버스와 밴 등을 먼저 생산하므로 테슬라와의 직접 경쟁을 피한 것도 적어도 5년간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스마트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라이블이 상상하는 마이크로 팩토리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어라이블이 마이크로 팩토리를 통해서 양산 체제를 완성시킨다면 어라이블은 테슬라가 성공한 것 같이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팩토리가 2, 3년 후에도 스케일을 할 수 없고 공정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라이블은 어셈블리 라인으로 시작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보다 더 큰 후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라이블의 성공은 마이크로 팩토리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CIIC의 가격이 50% 레귤러 마켓에서 올랐고 애프터 마켓에서 또 13% 이상이 올라서 현재 28불 83전입니다. 어라이블이 최근에 리뷰를 해본 전기차 회사 중에 가장 유니크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라이블은 제 예상으로는 합병 전까지 상당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모든 전기차 섹터의 주식들이 다 오르고 있기도 하지만 어라이블 같이 잠재적으로 파괴적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성장 프리미엄을 받아 초기의 테슬라 주식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라이블 주식이 매수하기에는 너무 빨리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초기 테슬라와 같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서 20불 근처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정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